얼마 전까지 월드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France falls to Argentina 이런 문장을 보면 잘 해석이 되나요? 프랑스가 아르헨티나로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비슷한 문장이 적힌 뉴스 기사 제목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South Korea falls to Ghana 3-2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가나에게 졌다는 뜻 같은데 이때 왜 떨어지다라는 뜻의 동사 fall을 쓰는 걸까요? 궁금하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의 뜻은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게 무릎을 꿇었다예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라는 영어 단어 knee에 관련된 kneel,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kneel down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사람이 정말 무릎을 이렇게 꿇은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원래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lose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France loses to Argentina.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게 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대화를 할 때는 이걸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lost 아니면 아까 fall 같은 경우도 과거형 fell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신문기사 제목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게 지다 처럼 그냥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졌어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무릎을 꿇었어 처럼 말을 할 때 fall 그리고 과거형으로 말한다면 fell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fall 이 동사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건 바닥으로 아무 의도 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막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저절로 바닥과 가까워질 때 fall 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뜻,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할 때 fall 이 단어를 쓰려면 왠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fall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떨어지다는 무언가 물체가 공중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이게 왜 fall이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동사의 뉘앙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바닥으로 가까워지고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다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 사람이 넘어지면 좀 더 바닥 쪽으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넘어져야지 하고 일부러 바닥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이게 머리라고 치면 꼬꾸라지듯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이 있어서 무릎을 꿇듯이 넘어지는 것도 fall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가능한데 만약 그냥 이렇게 아래로 넘어졌으면 또 무언가 아래로 떨어졌으면 fall down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무릎을 꿇듯이 바닥과 가까워지면 fall to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하다, 지다 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어요. 어떤 팀이 이쪽 팀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바닥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딱 고개를 숙이고 내가 졌다, 항복, 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뜻이 패하다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월드컵과 관련된 예문들이 다 이 세 번째 뜻이었죠. 그리고 fall 여기에는 무너지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블럭을 쌓았는데 그게 무너져요. 그럼 결국 그 블럭들이 바닥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fall에는 네 가지 뜻이 크게 있어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패하다, 무너지다. 이 순서대로 예문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뜻은 떨어지다. 이건 주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때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쓰는데요. Rain was falling all day long.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 라는 뜻이고 여러분 비 오다라고 하면 어떤 문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마 It's raining 이게 더 떠오를 텐데 이게 더 자주 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비가 떨어지는 중이다 라고 Rain is falling 이렇게 fall 이 동사를 이용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Rain is falling.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가 있죠?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죠. 이것도 말할 수 있는데요. Snow is falling 이렇게 하면 눈이 내리는 중이다. Hail is falling 이렇게 하면 우박이 내리는 중이다 고요. 이건 It's snowing, It's hailing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 오다, 눈 오다, 우박이 내리다처럼 동사형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명사로 말하고 그 다음에 is falling 그게 내리는 중이다처럼 fall 이걸 이용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Raindrops are falling, snowflakes are falling, hailstones are falling.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 빗방울, 눈송이, 우박덩어리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s를 붙이고 are falling 그것들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처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fall을 이용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The drunken man is going to fall. 저 술 취한 남자 넘어지겠다. 이런 문장인데 fall 이게 넘어지다라는 뜻이 가능한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바닥으로 의도치 않게 가까워지는 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fall 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넘어지다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뭐 fall over 이런 거 붙일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히려 뒤에 없으면 좀 심심해서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할 때 fall 이 동사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써도 딱 넘어진다는 거 표현할 수 있고요. Be careful not to fall.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문장인데 이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또 물론 될 수 있겠죠. 만약 어디 높은 데 있다면 그런데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이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특히 뭐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런 문장 딱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야겠죠. Be careful not to fall. Oh no, you scraped your knee. Did you fall? 너 무릎이 까졌네. 넘어졌어? 넘어졌어? 이게 영어로 뭐예요? Did you fall?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떨어졌어가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넘어졌어? 라고 말할 때도 Did you fall? 그리고 뒤에 꼭 뭐 안 붙여도 이거 자체가 넘어지다라는 뜻이 돼요.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 뜻은 패하다인데요. Portugal fell to Morocco 1-0. 포르투갈이 모로코에게 1-0으로 패했다. 왜 fall 여기에 패하다라는 뜻이 있는지 이해가 되죠. 넘어지는데 무릎을 꿇듯이 그쪽으로 약간 항복하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원래 모로코가 더 약한 팀인데 1-0으로 완전 무릎을 꿇었어요. 패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The strong team fell to the underdog. 이런 문장 월드컵 시즌에 볼 수 있는데 이번 월드컵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팀이 약체에게 패했다. underdog 같은 경우는 약체, 약팀이란 뜻이거든요.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팀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건 이제 강팀이 약팀에게 무릎을 꿇었다, 패했다 라는 뜻인 거죠. The city fell to invaders. 이건 뭘까요? 그 도시는 침략군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패했다, 항복했다 이런 뜻이죠. invade 이게 침입하다, 쳐들어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nvaders라고 하면 침략군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다, 패했다 라고 할 땐 to를 붙여서 누구에게 패했는지 말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죠. 네 번째 뜻은 무너지다인데요. My son stacked many blocks and made them fall 이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 블럭을 많이 쌓고 그걸 무너뜨리게 했어 이런 뜻이에요. fall 이게 떨어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것,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지 이런 문장 잘 해석이 되겠죠. Were you crying because the blocks fell? 블록이 무너져서 울고 있었어? 이런 뜻인데 fall의 과거형 fell이 쓰인 거고요. 블럭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과
가까워진 게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이렇게 블럭이나 어떤 쌓아놓은 것들, 또 뭐 종이컵 같은 거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 때 fall 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Who will make the Jenga tower fall? 이제 이런 문장도 잘 해석할 수 있겠죠? 누가 저 젠가탑을 무너뜨릴까? 란 뜻이에요. 탑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그 블럭들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fall의 기본적인 뉘앙스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해석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영어 동사 fall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23년도에 해외여행도 떠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지금 회원 가입하면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고 놀러와 보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